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한 분 와 계시죠.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유튜브도 같이 진행할까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은 저희 병원에서 올해 1월부터 같이 진료를 하고 계시는 최 원장님이신데, 직접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지연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고 올해 1월부터 김덕수 원장님과 함께 닥터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 진료도 기능의학적으로 같이 보고 있고요. 원장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없을 때는 최 원장님이 진료하실 거고요. 또 최 원장님도 비는 날이 있는데 없을 때는 제가 또 진료하고, 같이 협진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최선을 다해서 누구든지 빨리 호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마음을 맞춰서 환자 진료하고 있으니까, 제가 없을 때 오시더라도 병원은 시스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믿고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일단 저를 보긴 하겠지만 최 원장님하고도 같이 진료할 때 제가 보는 시각 외에도 또 다른 분이 보게 되면은 다른 게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진료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요즘 비타민을 찾아보면 유튜브 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비타민 B3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최 원장님께서 비타민 B3에 대한 암 예방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먼저 듣고 좀 이따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B3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3는 평상시에 식단에서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인데요. 한 끼 식단으로 얼마만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100g의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덮밥과 계란 후라이, 세 종류의 야채 반찬, 백미밥 한 공기를 먹는다면 섭취할 수 있는 니아신과 니코티나마이드 함량은 각각 얼마인가? 여기서 니아신과 니코티나마이드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B3의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한 10mg 정도를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는 이제 돼지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니아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육류와 가금류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비타민 B3는 NA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얘네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DNA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며 암 억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조절하는 역할까지 매우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가중 중에서 비타민 B3가 부족하게 되면은 암세포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B3와 암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여 년 전쯤에 렁스3라는 유전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건 현재까지 암 억제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에 그 변이가 생기면 암 진행이 빨라지는데, 이때 비타민 B3를 고용량 복용하게 될 경우 유전자 기능이 회복되면서 암으로 진행이 억제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피부암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률을 가진 환자군을 대상으로 니코티나마이드를 복용하게 했을 때 이 환자에서 피부암의 발생이 23%까지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때 니코티나마이드 부작용은 경미했다고 또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배석철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세계 최초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니코티나마이드 투약 실험이에요. 폐선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니코티나마이드 1g씩을 매일 복용하도록 했을 때 생존율이 13개월까지 증가했다는 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알려주는 사실은 비타민 B3가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비타민 B3를 얼마만큼 먹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5가지의 그 형태를 제가 그 나열을 해놨는데, 보통 비타민 B3를 드셔봤다면 이 중에 하나를 드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각각의 형태들은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작용과 부작용, 그 다음에 효능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로는 이 오른쪽에 2가지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맨 처음 제가 논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니코티나마이드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로에서 쓰여지는 형태예요. 니아신도 복용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니아신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몇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간독성인데, 그 이유는 이게 간과 신장에서 주로
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홍조가 좀 생길 수가 있으세요. 고용량으로 드셨을 경우에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저는 니코티나마이드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드신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NR과 NMN 형태는 이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암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은 악화시킨다, 어떤 건 호전시킨다 이렇게 좀 아직 컨트로버셜하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PPT는 이제 어느 정도 용량까지 먹었을 때 안전한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g까지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었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비타민 B3를 암 예방 및 암 환자의 예후 개선을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니코티나마이드로 1g에서 2g까지 부작용 없이 복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비타민 B3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NMN을 제가 먹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한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직접 사서 먹었는데 그 당시 기억에 한 통이 한 5, 6만 원 정도 했어요. 되게 비쌌죠. 영양제로 치면은. 근데 요즘에는 B3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아까 치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NMN 자체도 나이신 아마이드에서 통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NMN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나이신 아마이드 정도만 먹어도 대사되는 과정에서 NMN을 만들고 그 다음에 NAD 플러스로 만들게 되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하게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구된 데이터만 본다면은 1, 2g 정도는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할 때는 저는 한 1g 정도를 추천하고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이 있다 하면은 1에서 2g까지 늘려가면서 자기한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봐가면서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정리하자면은 먹어서 크게 손해볼 건 없고 또 간독성이 걱정되는 분들한테도 나이아신이 아닌 니코틴 아마이드를 먹게 되면은 그 간독성도 크게 이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는 꼭 니코틴 아마이드를 구해서 드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좀 줄이면서 이걸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첨언하면은 저희 원내오놈 환자들 중에도 보면은 육고기를 전혀 못 드시고 야채만 드시는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대부분의 비타민 B3가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육류 쪽에만 다 치중돼 있어요. 유일하게 버섯에 조금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야채를 드실 때 버섯을 꼭 넣어서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부족해지는 이제 B3는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은 용량도 500ml부터 시작해서 1g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1g짜리 사봤는데 알이 너무 커요. 이거는 저도 웬만큼은 약을 잘 먹는데 1g짜리 먹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실 때는 귀찮아도 500ml짜리 사셔서 나눠서 먹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g 먹을 것 같으면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1.5g 먹을 것 같으면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먹는 게 수용성 비타민들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최 원장님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정보 갖고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정보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해봐야지 되겠죠. 그거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